강의 중에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그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별도 강의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고려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도 있었고요. 트랜센던스인가?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영국 드라마인 Years and Years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이 마인드 업로딩을 해서 소위 말하는 트랜스 휴먼이 된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린 어떤 디지털 인간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허황된 걸까요? 아니면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업로드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인공지능에서 어떤 본인을 인지하고 인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나오는 허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미래일 뿐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애초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컴퓨터에다가 올리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 업로딩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인드 업로딩의 이 어떤 주장 또는 전제 이런 거죠. 첫 번째, 나는 뇌입니다. 나는 뇌와 같습니다. 이 뇌의 내용물과 나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 뇌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에서 따라서 나는 물질로 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전제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전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제 뭐였죠? 나는 뇌이다 라고 하는 전제였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나와 뇌가 또는 뇌에 있는 내용물이 동일할까요? 두 번째 전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뇌는 물질로 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게 복제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것이 좀 더 생각하기 또는 논의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것부터 같이 보시죠. 뇌를 물질로 복제 가능한가? 라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니 이 뇌를 물질로 복제하는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뇌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옮겨가지고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복사하는 것 또는 그 뇌를 뇌를 다른 뇌로 또는 인공으로 뇌를 만들어가지고 신경세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연결해서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일단 이론적으로는요. 이 뇌 신경세포, 시냅스, 그 다음에 신경절단 물질 다 물질이니까 그걸 물질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복제 가능합니다.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인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뇌를 원칙적으로 다른 물질 상태로 옮겨 놓는 것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가능해요. 물질적 뇌를 다른 똑같은 생물학적인 뇌로 복제한다든지 또는 이런 물질적인 뇌를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 컴퓨터 아니면은 그에 비슷한 아주 거대한 시스템 예를 들면 그런 거 나왔는데요. 깡통으로 만든 뇌.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동작을 깡통으로 그대로 일단 재현한 다음에 그 신경세포의 연결들을 그 깡통으로 재현된 신경세포들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죠. 아무튼 뭘 상상 못 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또는 상상으로는 그런 이 뇌에 1대1 대응하는 물질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1대1 그대로 복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지 이론에는 크게 특히나 이 뇌를 복제하는 것 또는 인간의 인지를 복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계산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계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라고 하는 것,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계산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일반적일 수 있어요. 뭐 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을 처리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결국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값을 읽어와서 거기에 대해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꺼내는 거니까. 물론 이 뇌의 작용을 다 수학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함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의 이 뇌의 처리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어떤 식의 패턴화 시켜서 그것을 처리해서 내보내는다라고 했을 때 이 패턴화 과정 전부 다 수학화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수학 적용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초기에 발달하다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또는 그에 대해서 아니 뇌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다른 거야 라고 상당히 초기부터 제기됐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론이 연결주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뇌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신경망도 다 연결된 거잖아. 뇌 세포가.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이야. 그리고 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흉내내면 뇌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되게 오래됐고 이 두 번째 이론 신경망 이론이 최근의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재의 인공지능 혁신을 또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이끌어내고 있는 딥러닝의 기본이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경망을 되게 깊게 크게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딥한 네트워크 러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이 신경망을 되게 여러 층으로 쌓아서 그것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 좋은데요. 이런 이론이 비슷한 산출물을 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뇌의 작용과 이런 계산주의든 연결주의든 두 이론이 제시한 인지의 구동 방식이 동일하다? 몰라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주의와 연결주의가 가정하는 그 모델 자체는 당연히 다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 물론 이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야 하겠지. 생물학적인 뇌와 이 컴퓨터가 어떻게 똑같아야 하지만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또는 똑같은 결과물, 똑같은 처리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같은 양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주장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말 같은 것인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이런 딥러닝,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뇌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죠. 그러나 심층 신경망의 구조 자체도 또는 그 심층 신경망 우리가 지금 딥러닝에서 쓰는 그 하나하나의 셀, 그 세포, 그 뉴럴들이라고 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가상의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구조는 이 뇌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랑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혁신 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인 그 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의 이 지금 뇌 신경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로 이렇게 지금의 컴퓨터 이런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에 사용하고 있는 계산 그 신경 모형은 실제의 뇌세포의 동작과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의 구조와 지금 이런 예를 들어 딥러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같은지 그게 똑같은 건지는 검증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거 비슷한 거니까 무조건 발전시키다 보면 똑같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그냥 추론 또는 추측일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물론 순서로는 거꾸로 됐는데요. 이 나는 뇌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기본은 이런 거죠. 뇌에서 벌어지는 이 신경화학적인 작용이 나의 정신적, 의식적인 삶, 그리고 나의 행동 전체를 지배한다. 이건 상당히 좀 타당한 말 아닌가요? 결국에는 나의 몸의 작동은 다 결국에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지금의 어떤 이런 과학적인 발전,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한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주장은 자유의지,
즉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또 엄밀히 말했을 때에는 물질에 구속되지 않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뇌의 신경화학 작용에 구속되지 않는 의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거를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의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꽤 논쟁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리벳 실험이라고 하세요.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79년에 연구했던 건데, 뭐 어떤 사람이 이 전극을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전극을 누르는데, 사실 그 전극을 누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뇌의 신경 시그널은 내가 그 생각을 나 이거 누른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거 눌러라고 하는 그 뇌의 명령은 내 뇌 속에 생각나기 전에 이미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리벳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로 들어서 자유의지 없어, 이거 봐, 의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신경 활동이 먼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나타나는 거야. 또는 의식도 그런 뇌의 활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뇌의 작용에서 어떤 의식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 이거 맞죠? 뭐 이전처럼 어떤 우리가 이 뇌 안에는 또는 나의 몸 안에는 영혼이 갇혀 있어서 그 영혼은 뭐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감옥 안에서 지켜보면서 밖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판단하는, 이렇게 명령해라 하면서 무슨 로봇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정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틀린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신경과학이 그 뭐 근대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을 개정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한편 그렇다고 해서 뇌의 작용과 자유 또는 뇌의 작용과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해명돼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머릿속에 상당히 좀 언어적인 형태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이 머릿속에 무슨 내가 말하지는 않지만 뭐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을 떠올리는 것을 생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단어가 됐건 어떤 그림이 됐건 좋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바깥에 상응하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뇌 속에 떠올릴 때 그것을 생각 또는 의식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런 의식 이전에 어떤 뇌의 활동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해서 이 뇌는 그래서 자유는 없어. 그 의식도 어차피 뇌 세포의 결과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뇌 세포에 묶여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뇌 세포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유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뇌는 이 물질적인 조건에 갇혀 있는, 뇌세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조건에 갇혀 있어서 그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무엇이죠? 세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세포단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는 자유는 없습니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바깥에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아주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물질적인 조건에 완전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대상인가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일단 저의 의식작용이라, 모든 사람의 의식작용, 인간의 의식작용은 뇌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 같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생제 먹어가지고 제 장내 미생물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 항생제 장염 이런 거 있습니다. 항생제로 인해서 내 이 뱃속에 사는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좀 이렇게 장염이 생기는 것.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또는 그 사람의 심지어는 기분이 상당히 변한다는, 단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뱃속의 상태에 따라서 제 판단이나 제 기분이나 제 말 그대로 제 인식,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내 뇌만 가지고 나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뇌를 좀 더 넓게 보면 되는 거지. 이전처럼 그 뭐 통 속의 뇌라고 해서 뇌만 이렇게 툭딱 잘라내 가지고 어떤 신호에다 뭐 또는 그런 어떤 보존액에다가 넣고 그 신호만 적절히 공급하면 아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고전적인 얘기일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척추까지 해가지고 또는 뭐 뇌의 그런 그래 장내 미생물 오케이 그럼 그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신호까지 해가지고 뭐 하나의 어떤 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를 만들면 그거랑 나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활동과 사회문화적인 조건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문화적인 조건이나 저희 지금 2022년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역사적인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덜어내고 저 관련 없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좀 뭐 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아까 뭐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인데 그러면은 왜 저는 꼭 한국어를 써야 됩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희 외국어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너 한국어로 생각해서 영어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생각해야지 너가 외국인처럼 얘기할 수 있어. 왜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국어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역사 문화적인 조건이죠. 저의 생각을 제약하고 구성하는 역사 문화적인 조건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뇌의 어떤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바깥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저희 뇌만 딱 복제한다라고 해서 저희 뇌의 내용물만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외부의 내용물들이 저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뭐 언어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이 뇌의 패턴이 변환되니까 신경이 연결되는 방식이 바뀌고 사실 이 뇌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어. 그거를 우리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지. 플라스티시티라고 해. 뇌는 학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되게 좀 유연한 존재야. 그리고 그렇게 바뀐 뇌를 그대로 복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학습한 언어, 그리고 지금까지 익혀온 이 사회의 역사라든지 사회 구성이라든지 문화도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되게 지금까지 받았던 입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뇌는 새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뭐 또 뭐 그런 외부 내용도 이미 다 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결정 요인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나 물리적인 제약이나 아니면은 제 어떤 기관적인 제약 때문에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일까요? 뭐 그런 부분이 되게 크겠죠. 저는 일단 이 러너스라고 하는 저희 학교의 플랫폼에다가 강의를 올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짜다 보니까 뭐 녹화하는 상황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들, 뭐 제가 어떻게 보이고 싶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암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저도 지금 뭐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거의 한 100년 전에 뭐 프로이트가 인간은 의식도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무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의 의식을 구조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럼 그 무의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어화되지 않은 것인데 또는 이미지화되지 않은 것인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서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복사한다든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뭐 행동 무슨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실험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뇌조의 그 뇌의 그 신경 그 패턴 신경 그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패턴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알 필요는 없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뭐 이후에는 그 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뇌에 대한 내용을 뭐 전극을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다 분석할 방법이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지금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무의식 차원의 내용들도 언젠가는 뭐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물론 지금 저희가 거울로 봐서 그리고 있는 그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은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선생님 자신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초과합니다. 넘어서요. 그것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언어적으로도 구성되기도 하고요. 상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사회의 질서가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과는 아예 그냥 아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구성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보다 저는 사실 훨씬 더 넓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옮길 때에만 저는 나를 나 자신이라고, 저를 저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나는 뇌이다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기는 합니다. 저를 뭐 예를 들어 저를 컴퓨터로 옮겼어요. 좋은데 그 컴퓨터로 옮긴 그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지금 이 몸 안에 이 몸으로 구성된 내가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이 둘 사이에 컴퓨터로 복사된 나와 지금 뭐 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둘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라봤을 때 아예 그 물질적인 구성이나 그 뭐 존재 방식이 다른데 다른 존재 아닐까요? 그냥 저희 쌍둥이 또는 뭐 옛날 뭐 저희 또 다음에 도플갱어 이 다음번 강의 때 요번 때 말고 다음 학기 강의 때 뭐 도플갱어 얘기할 텐데 도플갱어 같은 존재 아닐까요? 나와 같은 생김새 아니요 생김새도 다르겠죠 심지어는 뭐 그냥 나와 어떤 역사만 또는 생각의 방식만 공유하고 있을 뿐 둘은 다른 존재 아닐까요? 그럼 그 다른 존재임에도 복사했다고 나는 내라고 그래서 이것만 옮기면 그대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심지어는 그 약간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 그대로 옮기는 것이 내 떠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 복사해서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을 봤을 때 아까의 나는 나를 물질로 복제, 나의 뇌를 물질로 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뇌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구성하는 일부는 이 뇌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물질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의식을 구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의식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뇌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뜬다. 뭐 어떤 뭐 어떻게 복사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사할 때에도 복사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사했을 때는 이미 다른 무엇이 돼버리는 요소들입니다. 저희 일단 무의식이 그럴 거고요. 일단 복사된 저 녀석은 저와는 다른 존재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 복사물이 아니고 저는 뇌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일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복사해도 나와 똑같은 역사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연속체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디 있죠? 다른 존재가 될 걸요. 물론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이것은 그래서 다른 존재,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다른 형태를 띠고서 영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물질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1대1로 다른 물질 상태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에 비추어서 나를 물질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물질로 복사해서 예를 들어 저를 컴퓨터로 업로드해서 영생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 헛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쟤는 되게 과학에 무슨 한이 맺혔냐, 쟤는 의사면서 왜 저렇게 과학에 대해서 부정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기술 일반에 대한 비판 아닙니다. 저는 과학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학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윤리 문제들에서 과학이 어느 돌파구 같은 거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더 발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의식, 인지, 무의식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신경과학이 더 많이 해명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고 난 다음에도 나를 복사할 수 있을까? 나를 복제해서 똑같은 나를 저기에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다음에는. 그러나 나를 그대로 옮겨서 저기에서 내가 왜 갑자기 저기 가 있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나의 복사물을 하나 더 만들고 그와 내가 이제 주도권 다툼을 내가 진짜 나야 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가 그대로 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철학적이든 과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네, 좀 더 몇 가지 좀 해명해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일단 왜 제가 그렇게 마인드 업로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장부터 쟤는 그냥 과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오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예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비판하고 그런 거 기술 필요 없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지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를 업로드해서 영생한다? 그건 좀 이상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 필요하고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저를 의사로 정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 필요 없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 필요 없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괜한 사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흥미로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